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어텐션 메커니즘에 대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텐션 메커니즘은 정말 중요한 주제입니다. 여러분들이 자연어 처리를 하든 이미지 처리를 하든 뭐 음성 인식을 하든 사실상 거의 모든 딥러닝 관련된 AI 엔진을 개발할 때 어텐션 메커니즘이 없이는 사실상 거의 불가능한 상황까지 됐어요. 꼭 이해하셔야 되고요. 깊게 이해하셔서 다른 응용 분야에 여러분이 충분히 응용할 수 있게끔 이해도를 좀 높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어텐션 메커니즘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어텐션 메커니즘이 어떠한 배경에서 나왔는지 그 동기를 이해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게 좋습니다. 자, 우리는 기계가 있고요. 그 기계가 데이터를 통해서 뭔가를 학습해 나가는 과정을 어, 구현하려고 합니다. 자, 그럴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데이터는 이렇게 다양할 수 있을 거예요. 정말 많은 데이터 혹은 다양한 데이터, 흔히 말하는 복수, 그러니까 멀티플 데이터라고 하겠습니다. 멀티플 아이템즈라고 할까요? 멀티플 아이템에 대해 해당하는 데이터가 있을 때 우리가 원하는 건 뭐냐면 기계가 그들 중에서 현재 상황에, 현재 나의 문제에 가장 잘 어울리는 혹은 현재 문제를 가장 잘 풀어내는 그러한 정보들을 취합해서 하나의 숫자로 혹은 여러 개의 숫자로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인가 라고 하는 질문에서 출발합니다. 이러한 문제를 조금 살을 붙여서 얘기를 해보면 이런 걸 수 있어요. 자, 내가 현재 번역을 하고 있는데 내가 지금 번역하려고 하는 그 단어와 가장 잘 어울리는 그러한 단어는 무엇일까? 그러니까 다른 언어에서 혹은 지금 현재 상황에서 사용자의 뭐 과거의 기록은 이런데 그럼 이런 기록을 가지고 내가 추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영화나 음악을 추천해야 되는데 이 사람의 현재 정보와 가장 어울리는 음악들은 무엇일까? 그 멀티플 아이템의 하나를 골라내야 되잖아요. 그런 상황에 자, 이런 문제는 굉장히 많이 발생할 수 있어요. 흔히 말하는 멀티플 그러니까 복수계의 데이터에서 뭔가 가치가 있는 굉장히 컴팩트한 데이터로 줄이는 과정, 축소하는 과정, 이것은 어디서든 나타날 수 있는 상황인 거고요. 이러한 문제를 효율적으로 그리고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메커니즘의 하나로서 개발된 것이 어텐션 메커니즘입니다. 이 배경을 좀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 배경을 여러분 충분히 이해하셨다면 이제 어텐션을 이해하셔야 될 텐데 어텐션을 이해하는 비유법을 메타포를 자, 블렌딩이란 용어를 이용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블렌딩이라고 하는 용어는 이 시퀀스 러닝이라는 페이퍼가 있습니다. 그 페이퍼에서 저자가 썼던 용어에서 제가 따온 겁니다. 이 용어 자체가 정말로 어텐션 메커니즘의 이론적인 그리고 결과론적인 그러한 의미를 제대로 설명할 수 있는 좋은 용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블렌딩의 용어를 저도 활용해 보겠습니다. 핵심은 이거예요. 블렌딩이라고 한 게 뭐죠? 우리가 흔히 뭐 칵테일 할 때 뭐 이런 뭐 주류, 저런 주류 혹은 뭐 음료수 같은 걸 적절히 섞어서 블렌딩을 하게 되면 기존에는 없던 새로운 맛이, 새로운 가치가 만들어지죠. 비슷하게 우리가 복수계의 데이터를 갖고 있는데 거기서 일부분을 떼서 섞었더니 전체를 아우르는 정말 그럴듯한 데이터가 정보가 만들어진다면 그러한 과정을 우리가 블렌딩이라는 그 비유를 활용해서 똑같이 얘기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핵심은 이겁니다. Sequence of Information을 블렌딩 해보는 건 어떨까? 사실 이거가 바로 어텐션 메커니즘을 관통하고 있는 핵심 아이디어입니다. 그래서 요 메타포를 조금 더 확장해서 제가 다양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같은 가상의 문제를 한번
고민해 볼게요. 자, 우리가 원하는 그 풀어야 되는 문제는 다음과 또 해봅시다. 어떤 문제를 풀 거냐면 우리가 어떠한 액체 Q가 있어요. 어떤 액체 Q가 있고 우리가 원하는 건 뭐냐면 이 액체 Q와 가장 잘 반응하는 다양한 시료들이 있을 거예요. 시료들이 있을 텐데 그 시료들을 찾아내는 거예요. 혹은 그러한 기존의 시료들을 적절히 조합해서 이 새로운 우리가 지금 관심사 하는 액체 혹은 물질의 가장 반응성이 높은 새로운 물질을 개발하는 것 혹은 발견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라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우리가 지금 관심 있어 하는 어떠한 Q가 있고요. 그 Q와 가장 반응성이 높을 그러한 액체들을, 시료들을, 다양한 시료들을 조합해서 만들어내는 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아시겠죠? 자, 이것을 어떻게 할 거냐? 가장 쉬운 아이디어는 이거예요. 일단 다 섞어보자는 겁니다. Q와 시료들을 다 섞어보자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는 거죠. 일단 다 섞어보자. 섞어본 다음에 우리가 뭐 굳이 표현하자면 degree of reactivity라고 표현해 보겠습니다. 그랬더니 반응성을 우리가 뭐 온도라든지 혹은 뭐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관측할 수 있겠죠. 관측했더니 얘는 반응이 없고 얘가 굳이 표현하자면 이 정도, 얘는 한 6 정도 반응을 하더라 라는 것을 우리가 모니터링을 했어요. 오케이. 여기까지가 섞고 나서 반응성을 확인했다면 다음과 같이 이 두 가지 시료를 섞어보면 어떨까 하는 아이디어를 떠올릴 수 있겠죠. 얘가 1이라면 얘가 3 정도 반응을 했으니까 오케이, 얘를 한 스푼 갖고 오게 되면 얘는 3스푼 갖고 오자라는 거죠. 이해가 됐죠? 그런 다음에 이 두 가지를 섞어보면 어떨까 라는 거죠. 말 그대로 블렌딩을 해주는 겁니다. 블렌딩을 해서 섞어놓은 이 물질은 뭔지 모르겠으나 우리가 관심사 하는 Q와 가장 반응성이 좋은 뭔가가 되겠죠. 그 뭔가가 될 겁니다. 자, 요거는 비유예요. 지금 이거가 정확히 메커니즘 하나하나랑 정확히 어텐션 메커니즘과 맞아떨어지진 않으나 이 정도의 비유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방금 설명드렸던 이 어텐션의 블렌딩 메타포를 가지고 우리 다시 이제 뉴럴 네트워크의 텐서 개념, 벡터 개념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자, 다음과 같이 되는 겁니다. 쿼리 리퀴드가 있다? 그럼 우리에게 뭐가 있을까요? 뉴럴 네트워크에서는 쿼리 텐서 혹은 쿼리 벡터가 있겠죠. 이해되시죠? 뭔지 모르겠으나 우리의 데이터, 관심 있는 데이터가 벡터 형태로 표현되고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쿼리 리퀴드와 반응을 하고자 하는 재료들이 다음과 같이 multiple materials가 이렇게 있다고 했을 때 우리에게 뭐가 있을까요? 뉴럴 네트워크 입장에서는 텐서가 있겠죠. 벡터로 해보겠습니다. multiple vectors가 존재하고 있는 거죠. 자, 이 두 가지를 놓고 위에 아까 전에 섞은 다음에 degree of the reactivity를 체크한 다음에 섞고 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blended liquid를 얻었죠. 이 과정을 정확히 다시 해보면 우리는 blended vector를 얻을 수 있을 겁니다. 이해하셨죠? 같은 거예요. 이 비유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머릿속에서 정보가 다른 정보랑 뭐가 가장 잘 반응을 하지? 그 반응성을 확인해서 멀티플 데이터들을 섞어서 새로운 인포메이션을 만들어내는 과정이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방금 설명드린 걸 가지고 조금 더 도식화를 시켜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데이터 1, 2, 3, x1, x2, x3 멀티플 아이템이 있어요. 이 친구들을 우리가 x1, x2, x3라고 반응성을 확인해서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제가
두 가지를 설명을 드릴 거예요. 하나는 쿼리가 있느냐 없느냐. 지금은 쿼리가 없을 때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쿼리가 없을 때는 x1, x2, x3의 현재 상황에서의 중요도만 생각하겠습니다. 중요도만 생각해서 그 중요도를 곱한 값이 새로운 x1, x2, x3가 되겠죠. 이 친구들을 블렌딩을 하게 되는데 어떻게 하느냐? 더해버린다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자, 이걸 이렇게 보시면 잘 이해 안 될 수 있는데 x1이 다음과 같다고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벡터인데 이렇게 세로로 썼다고 할게요. 이게 x2입니다. 제가 총 세 가지가 아니고 두 가지만 해보면 1, 7, 4, 2, 3, 5라는 정보가 있다고 한다면 이게 요 친구가 요거고요. 이 친구가 이렇게 됩니다. 블렌드? 그럼 블렌드라는 것을 뉴럴 네트워크에서 어떻게 표현할까? 쉬운 생각으로는 더해버리자는 거예요. 더해버리게 되면 어떤 게 나올까요? 또 다른 같은 쉐입을 갖고 있는 3, 10, 9가 되겠죠. 요것을 하나의 blended vector라고 부르자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요 흐름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전반적으로의 그 인풋과 아웃풋, 어텐션 메커니즘의 인풋과 아웃풋의 형태를 보게 되면 벡터 V라는 쉐입을 갖고 있는 멀티플 데이터니까 S겠죠? 이것이 하나의 벡터 V차원, 그러니까 V차원을 V 쉐입을 갖고 있는 똑같은 V로 튀어나오는 거죠. 자, 이렇게 보게 되면 결국은 이 attention이라고 하는 것이 뭘 의미하는 거냐면 summary the items, multiple items를 어떤 중요도를 이용해서 묶어내는, 요약해내는 블렌딩 앤 테크닉이라고 할 수 있고 이때의 이 importance가 그 중요도를 바로 우리가 attention score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방금 설명드렸던 것들을 조금 더 쉽게 계산 과정까지 녹여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요거는 편의상 쿼리가 없는 상황, 쿼리가 없다고 가정하고 일단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할 거냐? 1번, 2번, 3번 데이터에 이 사실 벡터인데 제가 벡터를 표현하기 좋게끔 9차원에 이렇게 원래 9차원짜리 데이터인데 이렇게 2차원으로 표현했어요. 3 곱하기 3으로. 근데 어찌됐든 이 데이터를 하나의 숫자로 프로젝션 시키는 리니어한 혹은 댄스한 그러한 네트워크 이때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그러한 매트릭스를 A라고 해볼게요. A라는 친구는 이 친구들의 각각의 값을 고려해서 숫자 하나로 만들어낸 친구죠. 이해가시죠? 똑같은 매트릭스를 여기도 활용하고 여기도 활용하게 되면 데이터 1번 데이터가 숫자 1로 A1으로 두 번째 데이터가 A2로 세 번째 데이터가 A3로 표현이 될 겁니다. 이해가 되셨죠? 자, 이 상황에서 우리는 A1, A2, A3를 다음과 같이 소프트맥스라는 도구를 이용해서 묶어줍니다. 다음과 같이 묶어주게 되면 이렇게 됩니다. 자, 소프트맥스는 잘 아시다시피 수식으로 보면은 이렇게 돼요. 여기서 2에 AK라고 하면 K는 1부터 여기 멀티플 아이템이 3개까지니까 3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A 이제 K가 되는 거죠. 여기 같은 게 이제 1이 여기가 1이니까 1이 되고 2니까 2가 되고 3이니까 3이 되는 거죠. 자, 요 수식을 통하게 되면 익스포넨셜 펑션이 있기 때문에 요 밑에 거는 무조건 양수가 되겠죠. 양수분의 위에 거가 그것에 해당되는 요만큼의 포션이겠죠. 그러니까 그만큼의 포션이 계산되기 때문에 이 친구도 당연히 양수가 될 수밖에 없어요. 양수, 양수, 양수인데 이 세 가지를 다 더하면 뭐가 나올까요? 1.0이 됩니다. 그렇죠. 자, 그러니까 소프트맥스를 통과시키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0부터 1.0이라고 본다면 여기에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만큼 포션을 나눠 먹는 그런 수치가 튀어나오는 거죠. 이게 WA1, WA2, WA3가 되는 거죠. 이해가 되셨죠? 0보다는 크고 1보다는 작은 0. 몇몇몇 이런 데는 수치가 요거와 요거와 요게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어텐션 메커니즘이 어떻게 작동되느냐? 그 수치 WA1, WA2, WA3를
곱해요. 어디다 곱하느냐? 여기 전체에다 곱합니다. 그러니까 WA1이 예를 들면 0.3이라고 한다면 0.3을 곱하고 곱해서 나오는 새로운 판을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다시 WA2를 각각 곱해주고 WA3를 각각 곱해줘서 1 2 3번 다시라고 하는 새로운 값을 가지고 있지만 쉐이프 자체는 똑같은 데이터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렇죠. 그 데이터를 블렌딩 합니다. 어떻게? 엘리먼트 와이즈하게 썸을 해버린다는 거죠. 그게 바로 이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그 수치가 바로 그 판이 바로 XS라고 하는 블렌딩된 스코어가 그런 벡터가 여기 나오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어텐션인데 제가 편의상 쿼리 없이 만들어낸 어텐션이 되겠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방금 설명드렸던 거를 조금 더 간략하게 도식화해 보자면 이 내부에 복잡하게 작동되고 있는 뭐 그렇게까지 복잡한 건 아니지만 이런 과정을 퉁쳐서 이렇게 표현해 볼 수 있다면 이것을 어텐션 메커니즘 부를 수 있을 거고요. 어텐션 메커니즘의 X1, X2, X3라고 하는 입력 데이터 같은 쉐입을 갖고 있는 여러 개의 데이터가 들어오게 되면 그 데이터들이 내부에서 블렌딩 돼서 새로운 벡터를 만들어낸다. 근데 그 벡터는 바로 같은 쉐입을 갖고 있는 벡터다 라는 거죠. 자, 이제는 조금 더 다른 정보가 추가되는 어텐션, 그러니까 어텐션인데 쿼리가 있는 어텐션을 살펴보겠습니다. 근데 이때 쿼리를 가지고 입출력 형태를 먼저 보게 되면 다음과 같아요. 우리는 입력 데이터 x1, x2, x3, 즉 멀티플 아이템이 존재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것은 새로운 차원의 데이터 쿼리 형태 데이터 Q를 던져줬을 때 이 Q와 가장 잘 반응하는 친구들을 모아서 블렌딩 하겠다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임포턴스는 임포턴스인데 어텐션은 어텐션인데 뭐에 어텐션 한다는 거냐면 Q와 잘 반응하는 그러한 어텐션 벡터들을 이용해서 블렌딩 하겠다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 그림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아까 전에 그 숫자로 나와서 숫자가 나오는 그 형태의 데이터 그림을 다시 리마인드 해보시고요. 새로운 Q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 Q에 대해서 이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할 거냐? 1번 데이터가 들어오고 1번 데이터와 쿼리 데이터를 동시에 활용해서 숫자 A1을 만들어내는 어떤 네트워크를 하나 만든다는 거죠. 그러한 뭔가 있다고 가정합시다. 지금 그 방법 하우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논의를 할 거예요. 일단 1번 데이터와 Q를 동시에 이용해서 숫자 하나를 얻어내는 그러한 것이 있어서 숫자를 얻어내겠다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나오면 똑같아요. 그 다음엔 아까 전 했던 attention without 쿼리랑 똑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소프트맥스 치우죠? 소프트맥스 맥시면 0과 1 사이 값이 튀어나오고요. 그 값을 다시 원판 데이터 V에다가 곱해서 새로운 판을 만들어내죠. 새로운 판을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블렌딩을 엘리먼트 와이즈 썸을 한다는 거죠. 즉, 요거 더하기 요거 더하기 요거가 요거, 요거 더하기 요거 더하기 요거가 요거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새로운 블렌딩 되어 있는 벡터를 얻어낸다는 거죠. 근데 이 과정에서 우리는 기존과 달리 내가 관심 있어 하는 벡터 Q를 입력으로 추가적으로 넣어줬다는 겁니다. 자, 방금 설명드렸던 Attention with Query 개념을 조금 더 간략하게 도식화해 보면 다음과 같겠죠. Attention 메커니즘인데 입력이 두 개예요. X1, X2, X3라고 하는 multiple items가 입력으로 들어오고요. 동시에 Q라고 하는 관심 있어 하는 query 벡터가 입력으로 들어오게 되고 이 중간에 attention 메커니즘은 이 query의 가장
잘 어울리는 혹은 잘 반응하는 그 무언가를 블렌딩해서 XS를 얻어낸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제가 이후에 논의 드린다고 했던 그 주제로 돌아와 볼게요. 질문이 이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쿼리 벡터를 이 블렌딩 과정에 유의미하게 적용할 수 있을 거냐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x1, x2, x3를 블렌딩할 때 QR라고 하는 이 컨텍스트 정보를 잘 녹여내도록 그렇게 해볼 수 있을 것인가?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질문이고요. 이 질문에 답을 하기 위한 테크닉으로 다양한 테크닉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테크닉들이 다루고자 하는 주제는 바로 이거예요. 어떻게 쿼리 데이터 Q와 X1, X2, X3를 반응시켜 볼 수 있을까? 아까 우리가 그 액체에 관련된 실험의 메타포를 보게 된다면 어떻게 쿼리 리퀴드, 쿼리 액체 Q와 각각의 시료들을 서로 반응성 실험을 해볼 수 있을 것인가? 라는 주제인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한 어프로치로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Additive approach와 Multiplicative approach가 있어요. 하나는 그 반응성을 계산하는 데 있어서 덧셈을 이용하자라고 하는 테크닉이에요. 아이디어는 간단해요. 덧셈을 이용해보자 라는 테크닉이고요. 또 하나는 그 반응성을 계산하는 데 있어서 곱셈을 이용해보자라고 하는 테크닉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 핵심의 아이디어를 따서 Additive Approach, Multiplicative Approach라고 부릅니다. 자,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Additive Approach 중에 바다나우라고 하는 사람이 썼던 논문이 최초의 Attention Mechanism 논문입니다. 이 최초의 논문에서는 어떻게 접근했냐면 쿼리 벡터 Q와 멀티플 아이템 벡터 XK를 어떻게 하냐면 더했어요. 엘리먼트 와이즈하게 더했습니다. 그래서 그 더해진 새로운 벡터 B를 다시 숫자 A로 만들어내주는 새로운 매트릭스를 곱해서 처리했어요. 그러니까 Q가 들어오고 XK가 들어오게 되면 얘를 엘리먼트 와이즈 썸하면 뭔가 새로운 게 튀어나오겠죠. 이렇게 되면 뭔가가 이렇게 나올 거고요. 이 친구들을 다시 뉴럴 네트워크를 이렇게 한 층을 쌓아서 숫자 하나로 바꿔주는 이렇게 방식으로 했다는 거죠. 이해하셨죠? 요게 최초의 first proposed mechanism, attention mechanism. 자, 바다나우 메소드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볼게요. 수식으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수식으로 보게 되면. 여기서 WASI1, UAHJ는 일단은 무시하셔도 좋아요. 제가 왼쪽에서 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어떻게 하느냐? 일단 쿼리가 있죠. 우리가 중요한 건 쿼리예요. 쿼리가 있다면 그 쿼리를 쉐이프를 그러니까 더해주려면 이렇게 더해주려면 블렌딩 벡터로 만들어주기 전에 일단 두 가지의 데이터를 반응시켜주기 위해서는 뉴럴 네트워크, 텐서 입장에서 보게 되면 쉐이프가 같아야 돼요. 그러니까 쉐이프를 맞춰주기 위한 테크닉으로 W를 곱해줍니다. 자, 그러면 Q와 Q가 같으니까 곱해지겠죠? 그리고 D와 1이 같으니까 D, 1자리에 Q 다시 벡터가 만들어질 거예요. 이해됐죠? 그 다음에 현재 우리가 갖고 있던 히든 벡터, 관심 있어 하고 있는 XK, 이 XK를 같은 쉐입으로 만들어줘야 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DH, H니까 얘가 같잖아요. D1이 돼서 이 친구가 튀어나올 겁니다. 이 친구는 XK 다시가 될 거예요. 그렇게 되면 자, 블렌드는 어떻게 그러니까 그 리액티버티를 어떻게 한다고 했었죠? 그냥 더한다고 설명을 드렸죠. 더합니다. 더해서 BK를 만든다는 거죠. 간단하죠? 자, 그런 다음에 이 BK는 여전히 벡터이죠. 벡터인데 우리가 원하는 건 아까 전에 attention score라고 하는 스칼라 값 하나가 필요하잖아요. 그 스칼라 값을 어떻게 구할까요? 그 스칼라 값을 바꿔줄 수 있는 또 다른, 그러니까 얘가 d, 1이니까 1, d짜리
벡터 V를 만들어서 요렇게 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요거가 곱해지니까 1,1이 나와서 스칼라 값이 튀어나오게 되겠죠? 그게 바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죠? 이게 스칼라 값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요것들을 이용해서 다시 어떻게 하느냐? 그 AK 값을 다시 원래 벡터였던 요 친구 xk 있죠? x1에 곱해주고 뭘 곱해주죠? a1을 곱해주고 x2에 a2를 곱해주고 x3에 a3를 곱해준 다음에 그 수치를 더해주면 되겠죠. 그 과정을 통해서 블렌딩을 다시 한다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자, 그 과정을 이렇게 복잡하게 하지 않고 한 번에 처리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만드는 친구들을 눕히고 다시 이 친구 요거를 쭉 갖다 놔서 요거를 바꿔서 쉐입을 바꿔서 이렇게 해주면 요렇게 해서 요 값이 튀어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자, 이 과정 전체를 다시 수식으로 보게 되면 이 파트가 정확히 뭘 의미하냐면 여기서 보시는 xk를 가지고 xk 다시를 만들어내는 과정이고요. 이 파트가 정확히 뭘 의미하냐면 우리가 쿼리를 치면은 쿼리 다시로 만들어내는 과정입니다. 이해하셨죠? 자, 그 다음에 최초의 논문에서는 이 사람들이 제안했던 논문에서는 여기다가 탄젠트 하이퍼볼릭을 붙였어요. 음수율과 1 사이로 그 노멀라이제이션 비슷하게 하려고. 그 다음에 그 값을 다시 요 VA라고 하는 그 트랜스포즈를 써가지고 다시 숫자 하나로 요 값이 A, K가 튀어나오는 거죠. 요렇게 해놨습니다. 자, 멀티플리케이티브 어프로치를 설명을 드릴게요. 사실상 애더티브 어프로치는 요즘은 특히나 트랜스포머가 나온 이후로는 많이 쓰고 있진 않아요. 멀티플리케이티브 어프로치가 더 많은 장점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뭐 논문에 따라서는 애더티브 어프로치가 훨씬 더 많은 정보를 들고 있다 뭐 이런 논문도 있습니다만 어찌됐든 지금 설명은 멀티플리케이티브의 다양한 종류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멀티플리케이티브 어프로치에서는 크게 dot 어프로치, general 어프로치, concat 어프로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이 하는 역할이 결국에는 쿼리라고 하는 벡터와 멀티플 아이템 하나를 대해서 얘를 곱한다는 거예요. 곱해서 숫자 하나를 구해낸다는 거죠. 이 방식을 통해서 수행하겠다는 겁니다. 자,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 생각을 잠깐 해보시면 자, Q라는 벡터를 보겠습니다. Q라는 bektor 뭐 이게 우리가 이제 그림은 어떻게든 그리든 상관없어요. 근데 예를 든다면 얘를 1, D라고 해보겠습니다. 이게 Q예요. 그 다음에 얘랑 곱해지는 X 데이터를 우리가 D, 1이라고 하겠습니다. D와 D가 같죠? 이렇게 되니까 Q와 X를 멀티플리케이션 시키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1,1짜리가 튀어나오잖아요. 얘는 스칼라 값이죠. 요 숫자를 그냥 어텐션 스코어로 쓰겠다는 거예요. 아주 간단하죠. 연산이 훨씬 줄어들게 됩니다. 쉐입이 당연히 같아야만 되겠죠. 그러니까 쉐입이 이런 형태로 되어 있어야만 되겠죠. 자, 단 메소드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단 메소드는 다음과 같이 되어 있어요. 아주 간단합니다. 그냥 두 가지 쿼리와 입력 데이터 i를 트랜스포즈 시켜서 곱해주는 거예요. 방금 설명드렸던 그거랑 똑같습니다. 입력 데이터가 있으면 쿼리를 곱해주는 거예요. 물론 요런 수식을 그대로 맞춰주기 위해서는 여러분 조금 수식을 이렇게 모양을 바꿔서 해주면 똑같아요. 본질은 똑같습니다. 얘와 얘를 곱해서 혹은 그러니까 여기가 Q가 되게 되면 얘가 X1이 돼야 되겠죠. 곱해서 어찌됐든 숫자 하나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곱하고 곱하면 두루두루 곱해져서 숫자 나오겠죠. 곱하고 곱해서 숫자 나올 거고 곱해서 숫자 나오겠죠. 그 가까이 숫자 A1, A2, A3가 나오게 되면 그 숫자를 활용해서 어텐션 메커니즘을 그 이후에 작동시킨다는 거예요. 똑같죠? 어텐션 메커니즘 자체는 똑같은데 쿼리 벡터 Q와 어떻게 X 데이터를 반응시킬 것인가?
그 아이디어만 다른 겁니다. 자, 방금 설명드렸던 거를 여러 번 할 필요가 없고요. 한 번에 할 수도 있습니다. 잘 보세요. x1, x2, x3를 층별로 쌓을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조금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어찌됐든. 이렇게 하게 되면 우리가 h와 h가 같잖아요. 그러니까 연산이 가능해지죠. 그리고 이렇게 곱해지는 게 첫 번째 숫자, 이렇게 더해지는 게 두 번째 숫자, 이렇게 하는 게 세 번째 숫자가 돼서 그 값이 바로 여기에 A1, A2, A3 값으로 튀어나오죠.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 번 했던 거를 단 한 번의 매트릭스 연산으로 어텐션 스코어를 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요거를 가만히 잘 들여다보시고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밑에 적어 놓기를 일종의 for loop를 세 번 돌려야 되는 일을 한 번의 멀티플리케이션으로 처리가 된다는 거고 그것도 단 한 번의 dot operation으로 처리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그러니까 어텐 스코어를 구한다. 멀티플 아이템이 굉장히 많다. 멀티플 아이템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연산이 더 길어질 텐데 이것을 dot approach 한 번으로 처리한다는 거죠. 자, 그리고 dot approach를 갖고 있는 그러니까 multiplicative approach를 갖고 있는 방법 중에 general method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general method는 dot approach가 언제 작동됐었던 거죠? 이 Q라는 디멘전과 X 디멘전이 같아야만 됐었어요. 이게 쉐입이 같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도 작동되게끔 시키는 거예요. 그러려면 두 가지 쉐이프를 연결시켜 주거나 쉐이프를 맞춰줄 수 있는 중간에 어떤 매개체가 있어야 되겠죠. 그러한 매트릭스 W를 고안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W를 한번 곱해줘서 Q와 Q가 같으면 곱해지겠죠. 그럼 얘는 이렇게 돼서 이렇게 나올 거예요. H, 1짜리 데이터가 만들어지겠죠. 그렇게 되면 요 데이터 H에 맞춰서 나머지도 처리하도록 해주는 겁니다. 이 H는 당연하게도 XK의 디멘전이 되겠죠. 자, 이 과정도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가 매트릭스 연산을 한 번에 할 수 있을 거예요. 당연하게도 요만큼이 일단 Q를 바꿔놓고 나면 그 다음에 우리가 바로 어텐션 스코어를 바로 구해볼 수 있겠죠. 자, 컨캣 메소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관심 있어 하고 있는 데이터 Q와 얘와 반응시켜야 되는 데이터를 더해서 반응시킬 수도 있고 곱해서 반응시킬 수도 있는데 뭔가 좀 둘 다 정보량이 손실되는 것 같아. 그러니까 우리는 묶어보자라는 어프로치입니다. 말 그대로 컨캣 시키는 거예요. Q라는 정보와 XK라는 것을 말 그대로 벡터 하나로 붙여버리는 겁니다. 말 그대로 simply concatenate 시키는 거죠. 그 다음에 얘들을 전체적으로 관통하는 새로운 W를 곱해줘서 곱하고 곱해서 이 친구를 만들어내는 거죠. 디멘전 Q 플러스 H, Q 플러스 H가 같기 때문에 이 친구가 D, 1자리가 튀어나오겠죠. 그렇게 만들어낸 수식에다가 다시 아까 전에 우리가 additive approach에서 했던 거랑 똑같이 tangent hyperbole를 곱하고 VT를 곱하는 수식을 이렇게 적용해 주게 되면 숫자가 튀어나오게 되겠죠. 그게 A1, A2, A3가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겠죠. 이해가 되시죠? 물론 이것도 한 번에 처리할 수 있을 거예요. 이것들을 하나씩 갖다 붙여놓고 한 번 연산을 수행하면 되겠죠. 뭐 다양한 아이디어들에서 나올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멀티플리케이션 어프로치에서는 멀티플리케이티브 어프로치에서는 dot, general, concat 이 세 가지 방식으로 보통 많이 쓰인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는 어텐션 메커니즘이 시퀀스 투 시퀀스 러닝에 어떻게 쓰이는지를 보겠습니다. 시퀀스 시퀀스 러닝은 보통 다른 말로 인코딩, 디코딩 어프로치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어텐션이 어떻게 인코더, 디코더 어프로치 쓰이는지를 보겠습니다. 자, 이것은 한영 번역, 한국어가 들어와서 영어가 나오는 번역 태스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보실게요. 서울역 근처 스타벅스로 가자. 근데 이것을 번역하는 과정에 있어서 우리가 가자.
가자라는 말을 번역할 때 우리가 let's go라는 말이 튀어나와야 되는 건데 사실 let's go를 만들어낼 때 모든 단어가 중요하진 않잖아요. 이 중에서 입력 데이터들 중에 즉 멀티플 데이터 x1부터 x5 중에 어디에 어텐션을 해서 어디에 중점적인 정보를 주어서 let's go를 번역할 것인가 라는 거예요. 이때 쿼리는 지금까지 번역된 상황 이고요. 그 번역된 상황을 기반으로 해서 어떤 단어에 우리가 어떤 단어를 중심으로 블렌딩을 할 것인가라는 정보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는 얘가 되겠죠. 로는 to가 돼야 되고요. 스타벅스 near Seoul Station 이렇게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디코딩이 이루어질 때마다 예를 들면 서울의 말이 디코딩이 될 때마다 서울하고 가장 어울리는 입력의 문장을 그러니까 인코딩 과정에서 블렌딩 할 필요가 있다는 거고요. 그 과정에서 어텐션 쓰이는 겁니다. 자, 방금 설명드렸던 그 상황을 우리가 다시 보게 되면 어텐션 메커니즘에서의 이 쿼리와 멀티플 아이템이 있겠죠. 이것을 번역 상황에서 어떻게 모델링하는지를 보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해볼 거예요. 자, 인코딩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x1, x2, x3라고 하는 것은 입력 문장, 한국어 문장을 보겠습니다. 한국어 문장이고요. 어찌되었던 출력되는 결과들은 그것에 대응하는 번역 결과들이 튀어나오게 될 텐데 번역 결과가 여기를 중심으로 볼게요. 얘를 중심으로 보겠습니다. 이 H2로부터 나오는 뭔가 영어 단어가 튀어나올 거예요. 예를 들면 얘가 서울이라고 해보겠습니다. 서울이라는 말을 번역하기 위해서 어떤 정보를 우리가 취할 거냐? 과거에 번역했던 정보와 이 S2라는 정보에서 올라온 이 정보를 취합해서 얘가 번역을 할 겁니다. 근데 이 정보는 어떻게 모을 거냐? 이 정보는 쭉 타고 내려가면 이 상황에서 얘와 얘를 다시 한번 입력 데이터 나는 서울역 근처 스타벅스 이런 말이 쭉 있을 때 그 한국어 문장의 단어들을 다시 한번 살펴봐서 그 중에 중요한 정보만 어텐션 하겠다 라는 게 이 어텐션 메커니즘이고요. 그때 활용된 정보로 C2 쿼리를 집어넣어 주겠다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질문은 어떠한 파란색 박스 어떠한 쿼리 데이터를 넣어줘야만 효과적인 번역이 될까요? 라는 거죠. 다음과 같이 해주면 효과적인 번역이 되겠죠. 어떻게 하느냐? 이 말을 번역할 때 여기에 내가 지금까지 이번에 번역을 하려고 하는데 지금까지 번역했던 정보들은 다 여기 녹아져 있겠죠. 그 정보가 쭉 들어와서 여기에 마치 쿼리인 것처럼 들어온다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내가 지금까지 번역한 상황이 Q이고요. 그 상황에서 어떤 단어에 어텐션을 둬야 서울이란 말이 번역될까라는 문제로 바뀌어서 모델링이 되겠죠. 그 과정이 자연스럽게 모델링이 되는 겁니다. 즉, 사실은 쿼리를 뭘로 정의할 거냐, 어떻게 지정할 거냐는 우리가 그 아키텍처 디자이너 입장에서 많은 자유도가 있어요. 그러나 예전에 이 최초의 어텐션 메커니즘을 활용해서 번역기를 만들었던 저자들은 과거에 번역했던 정보를 담고 있는 히든 스테이트 H1을 이렇게 집어넣어서 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RNN 기반의 번역기 기법의 최초 모델이에요. 자, 그러면 어텐션 메커니즘을 이해하는 질문 중에 하나로 다음 같은 질문을 우리가 해볼 수 있습니다. The number of input items 과 number of item이 같아야 될까요? 아니죠. 같지 않아도 됩니다. 이거랑 어텐션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사실상 우리가 번역한다는 관점에서 보게 되면 번역하려고 하는 입력 한국어 단어 수와 출력하려고 하는 영어 단어 수가 달라도 되죠. 사실 다른 게 더 일반적인 케이스죠.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벌어지느냐?
출력 개수 H1, H2, H3, H4 네 번의 디코딩이 이루어질 때마다 네 번의 어텐션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즉, 네 번의 출력이 생성될 때 그때마다 어텐션이 새롭게 그러니까 인코딩 인풋 데이터를 들여다봐서 그때 어울리는 말로 새로 블렌딩해서 디코드에 올려주는 거죠. 그렇게 이해하시는 게 더 맞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설명했던 것들을 바탕으로 우리가 한번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텐션 메커니즘이라는 것은 궁극적으로 블렌딩이죠. 뭔가를 복수의 데이터, 복수의 팩터, 복수의 인포메이션을 블렌딩해서 하나로 모아주는 과정입니다. 근데 그 모아주는 과정을 보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어떤 데이터들을 모을 때 순서가 중요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냥 다 곱해서 더해서 곱해가 더해서 마지막에 하나로 더해버려서 블렌딩 하기 때문에 얘는 글로벌합니다. 시퀀스를 다루고 있지만 시퀀셜 오더가 중요하지 않은 메커니즘이에요. 그래서 RNN과 좀 달라요. RNN은 기존에 갖고 있던 데이터들을 다음 스텝에다 넘겨주고 그 데이터를 연산해서 또 다음 스텝에 넘겨주고 이렇게 작동되잖아요. 그래서 글로벌하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 템포럴한 거죠. 그런데 어텐션 메커니즘은 글로벌하다. 또 하나, 이 친구는 그때마다 X1, X2, X3, X4, X5의 데이터들을 그때 이 상황에 맞는 좋은 친구들을 선별하는 과정으로 이루어집니다. 나머지 다 죽여버리고요. 자, 이렇게 실제로 여러분의 어텐션 메커니즘 나중에 써보시게 되면 거의 대부분의 어텐션 스코어는 0이에요. 그러니까 총 5개 데이터가 들어온다고 했을 때 어텐션 메커니즘 스코어가 이렇게 두 가지 높게 뜨고요. 나머지는 거의 다 이렇게 밑에 깔려 있는 거죠. 그럼 이게 다 0이고 0, 뭐 0.7, 0.3, 0이라고 한다면 0.7, 0.3은 오리지널 벡터 x3, x4에 곱해져서 이 친구들이 어느 정도 값이 유의미해지지만 0이 곱해진 벡터들은 어떻게 돼요? 벡터 안의 값이 뭐가 됐든 0이 곱해지면 다 빵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덧셈을 통과하게 되면 마치 이 벡터들이 없어지는 것처럼 제로인 것처럼 마치 그런 벡터가 아예 고려 대상이 아닌 것처럼 작동이 됩니다. 즉, 셀렉티브하게 작동된다는 거죠. 우리가 어텐션 메커니즘이 이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데이터만 셀렉션하는 메커니즘인 것처럼 이해하셔도 괜찮습니다. 또 하나, 다이나믹하다라는 것은 어텐션을 활용하는 방법에 맞춰서 설명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디코딩이 이루어질 때, 디코딩이 한 번 이루어질 때마다 얘가 x1, x2, x3를 한 번에 쭉 모델링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다이나믹하게 계산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특징을 이해하시고 넘어가면 좋습니다. 자, 방금 설명드렸던 어텐션 메커니즘들이 녹여져 있는 최초의 그 RNN 기반의 번역기를 보겠습니다. 이게 바로 바다나우에서 썼던 그 메커니즘인데요. 이것은 그러니까 영어가 들어오고 프랑스가 나오는 번역기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 중간에 이 그림이 바로 어텐션 메커니즘입니다. 이 어텐션 메커니즘 쓰게 되면 RNN을 썼을 때보다 훨씬 더 먼 거리에 말 그대로 글로벌 인포메이션을 녹여낼 수 있기 때문에 번역성이 훨씬 좋아진다는 걸 보여줬었죠. 그래서 기존의 RNN 인코더, 디코더 기반의 번역기들이 성능이 문장 길이가 길어질 때마다 쭉 떨어지는 데 비해서 그러니까 RNN에다가 어텐션을 넣어서 했던 성능은 쭉 유지가 되더라라는 것을 실험적으로 보여준 그림이 되겠습니다. 자, 어텐션 메커니즘이 좋은 것 중에 하나는 이 어텐션 메커니즘이 설명 가능성을 가질 수 있는 좋은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뭐 설명 가능성을 이야기하려면 또 다른 주제로 넘어가야 되는데 아주 간단하게 어텐션 스코어가 있다는 것은 그 스코어를 이용해서 현재 기계가 관심 있어 하는 벡터들을 뜯어내 볼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럼 그 벡터들을 하이라이트 시켜보거나 비주얼라이제이션 시켜볼 수 있겠죠. 그런 방식으로 우리가 기계가 이러한 근거, 이러한 데이터에 기반해서 이런 결정을 내렸어라고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자, 이 논문, Show and Tell이라고 하는 이 논문은 방금 설명드렸던 어텐션 메커니즘에 기반한 번역기 메커니즘이 그대로 재활용되었는데요. 인코딩 파트만 이미지를 바꿔놓은 거예요. 인코더 디코더에서 기존의 인코더가 텍스트였잖아요. 텍스트가 아니고 얘를 이미지로 바꾸내고요. 디코더는 여전히 텍스트가 나오도록 네트워크를 조금 수정한 거예요. 나머지는 다 똑같아요. 그렇게 했을 때 이제는 어텐션이 그러면 뭐의 어텐션, 뭐를 멀티플 아이템을 머징을 하느냐? 이 일종의 하나의 패치 중에 뭐에 관심을 갖고 있는지가 뜯어내지겠죠. 그걸 이용해서 흔히 말하는 이미지 투 캡션 문제를 풀어봤더니 다음과 같이 디코딩이 됐습니다. A woman is throwing a frisbee in a park라고 하는 문장이 생성됐고 이게 하나하나가 디코딩의 단위가 될 텐데 프리즈비라는 말을 디코딩을 너가 했구나. 그러면 이 디코딩 됐을 때 그 시점에서의 다이나믹하게 어떤 어텐션 스코어를 얻었는지를 까볼 수 있겠죠. 그걸 까봐서 다시 이미지에 붙여봤더니 요 영역이 기계가 관심 있게 들여다보고 있는 영역이라는 거죠. 비슷하게 A little girl is sitting on a bed with a teddy bear라는 말이 있으면 girl이라는 말을 네가 디코딩 했구나. 그럼 이 girl이라고 하는 디코딩된 영역이 실제로 뭐의 어텐션 돼서 올라왔는지를 이렇게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방법이 있더라 라는 거죠.